여러분, 최근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칸 전투기 48대를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KF-21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인도네시아가 결국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도입 전략과 현실적인 선택지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투기 구매를 일종의 협상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한마디로 전투기 백화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관심을 보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전투기들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이미 42대 도입이 확정되었고 2022년 2월 8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부품, 기타 기자재, 시뮬레이션, 훈련 계약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좌형 30기, 복좌형 12기로 구성된 라팔 전투기는 1차 배치 6기, 2차 배치 36기로 나누어 도입되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의 F-15EX와는 2023년 8월 보잉과 24대 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터키의 칸 전투기 48대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KF-21까지 포함하면 무려 4개국의 전투기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행보는 단순한 전투기 도입이 아니라 가격과 조건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여러 옵션을 동시에 검토하면서 각 나라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것이죠.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원래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대폭 삭감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제3세계 국가들의 살라미 전략으로 여러 나라와 협상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외교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화제가 된 터키의 칸 전투기는 과연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첫째, 개발 완성도의 문제입니다. 칸 전투기는 2024년 2월에 첫 비행을 성공했지만 아직 시제기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산 F-110 엔진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터키가 독자 개발하겠다고 하는 자국산 TF-3000 엔진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터키는 원래 영국이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던 유로제트 EJ200 엔진을 사용하려 했지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이나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터키가 약속한 2035년까지 48대 전량을 납입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입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 48대의 칸이 120개월, 즉 무려 10년에 걸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너무나 긴 기간입니다. 둘째, 기술적 완성도의 차이입니다. KF-21은 이미 6대의 시제기가 모두 성공적으로 비행을 완료했고 현재 1,800여 회의 추가 시험 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미 공대공 무장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반면 칸 전투기는 아직 레이더 시스템이 완전히 탑재되지 않은 상태이며 무장 시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터키가 영국 BAE 시스템과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롤스로이스와도 엔진 개발 사업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성능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산업협력의 현실성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완제품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입니다. KF-21의 경우 이미 인도네시아가 날개와 연료 탱크 등 일부 부품 생산에 참여하고 있지만 칸 전투기의 경우 구체적인 기술 이전 계획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넷째, 경제적 부담의 차이입니다. 터키 언론에 따르면 칸 48대에 관한 계약 금액이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투기와 함께 구매할 미사일과 장비에 따라 비용은 12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사이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대규모 신규 투자가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입니다. 이제 KF-21이 가진 현실적 우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즉시 도입 가능한 현실성입니다. KF-21은 2025년 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한다면 2027년부터 실제 전투기를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칸 전투기는 아무리 빨라도 2030년대 중반은 되어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검증된 성능과 국제적 인정입니다. KF-21은 현재 공대공 무장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앞으로 공대지 무장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프랑스의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는 KF-21을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을 가진 기종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으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항공 전문 매체 AEROTIM은 2024년 세계 최고 전투기 10기 분석 기사에서 KF-21을 4위로 선정했습니다. 4위 선정 배경에 대해 KF-21은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최근 기체라며 스텔스 성능과 내부 전자장비 체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5세대 전투기 이상의 전투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입니다. KF-21은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로서 앞으로 5세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블록 3 그리고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한 6세대로의 진화적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초 양산 단계인 현재 1단계로 공대공 무장과 기초적 저피탐 성능을 갖춘 상태이며 앞으로 2단계는 공대지 무장이 탑재되고 3단계에는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를 장착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스텔스 기능을 최대로 갖추고 전투기 조종에도 AI를 적용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합니다. 넷째, 국제 협력의 안정성입니다. KF-21은 미국,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등 검증된 파트너들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핵심 부품들은 이미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한국의 독자 기술을 적절히 조합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에게 지속적인 기술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KF-21 사업에 약 6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매몰 비용이지만 동시에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투자입니다. 만약 KF-21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면 지금까지의 투자금은 모두 손실이 되고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통한 산업 발전 기회도 잃게 됩니다. 반면 터키의 칸 전투기는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원 규모의 새로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대규모 신규 투자가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입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5.1%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 효율화 정책으로 306.7조 루피아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 및 공공서비스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4조 원 규모의 추가 방산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어 분담금을 1조 원 이상 삭감받은 상황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라팔 수입도 프랑스 은행에서 80에서 90% 대출받아 진행됐다며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도 대출받고 싶어 했지만 금융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라팔 전투기, 경우위함, 스코르펜급 잠수함, 시저, 자주포 등
170억 유로가 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각도 협상을 펼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계약들이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는 라팔은 새로운 전투기인 KF-21 보라매보다 경험이 많고 전투에서 입증된 기체라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팔 42기 도입만으로도 향후 인도네시아 공군이 필요한 미래 전투기 도입 수량을 상당 부분 채우는 상황에서 거기다 F-15EX나 칸까지 계약할 경우 백보 양보해서 설령 인도네시아 측이 KF-21을 가져갈 의향이 있다 해도 경제 상황 및 공군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이젠 물리적으로 더 이상의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적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KF-21 찬성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입된 개발비 회수와 산업 기반 확보, 기술 습득 등을 고려할 때 KF-21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정광선 전 한국형전투기 사업단장은 인도네시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KF-21 공동개발이 투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에 이 투자금으로 더 좋은 항공기를 살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보다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부 정치 세력은 터키와의 종교적, 정치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칸 전투기를 지지하고 있지만 실용성 면에서는 KF-21에 밀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변화도 인도네시아에게 KF-21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미국의 F-35는 너무 비싸고 구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터키는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을 구입한 탓에 미국과 계약한 F-35, 100대 도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의 라팔이나 타이푼은 성능은 좋지만 역시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인도의 경우 라팔 36대 계약에 약 94억 달러를 지불했고 추가로 40대를 더 도입할 때는 1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전투기는 서방 제재로 인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얼러트5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중고 J-10 42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러시아제 수호 E-35 조달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현실성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성능과 가격, 기술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도 KF-21이 더 현실적입니다. KF-21은 미국,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등 검증된 파트너들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핵심 부품들은 이미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한국의 독자 기술을 적절히 조합했습니다. KF-21의 경우 이미 운용 교범과 정비 매뉴얼이 준비되고 있고 조종사 훈련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KT-1 훈련기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협력한 경험이 있어 운용과 정비, 지원 체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 터키의 칸 전투기는 아직 핵심 기술들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엔진과 레이더 등 핵심 부품들의 개발이 계획대로 완료될지 불확실합니다. 터키 자체도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운용 경험이나 정비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도 KF-21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나 중동 정책 등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과 종종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키가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자 미국이 F-35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방위 산업 협력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국제적 제재나 정치적 리스크가 훨씬 적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중립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에게 한국과의 협력은 전략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국의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게 항공산업은 국가 통합과 경제 발전의 핵심입니다. KF-21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설계, 제조, 정비 등 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의 PTDI는 KF-21의 날개와 연료 탱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PTDI는 KF-21의 인도네시아형인 IFX 양산을 위한 생산과 마케팅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진정한 산업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터키와의 협력에서는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산업 협력 계획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KF-21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 수출이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30일자 플라이트 글로벌 기사에 의하면 카이가 필리핀으로부터 KF-21 보라매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접수받았고 2024년 9월 말 필리핀에서 개최된 ADAS 전시회 이후 70억 달러 규모의 필리핀 차기 전투기 40기 도입 사업의 후보로 KF-21 보라매가 제시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2025년 4월 16일 공군 참모총장이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직접 시제기에 탑승했다는 기사가 나오며 UAE의 KF-21 참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생산에 참여한다면 이런 수출 물량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칸 전투기는 아직 터키 외에 확정된 구매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 수출 고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혹시 사업에서 이탈하더라도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협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가 결국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첫째, 즉시 도입 가능한 현실성입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가 언제 완성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KF-21은 이미 검증되고 양산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어 2027년부터는 실제 전투기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이미 투입한 6천억 원과 앞으로의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KF-21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터키 칸 전투기의 14조 원 규모 신규 투자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예산을 306.7조 루피아나 삭감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방산 투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기술적 현실성입니다. 검증된 기술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KF-21이 아직 개발 단계인 칸 전투기보다 안전한 선택입니다. KF-21은 이미 1,8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으며 공대공 무장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넷째, 산업협력의 실질성입니다.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이전과 산업 발전이 가능한 것은 KF-21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KF-21의 날개와 연료 탱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국제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터키와의 협력보다 정치적 리스크가 적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와의 관계나 서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국은 안정적인 파트너입니다. 여섯째, 확장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입니다. KF-21은 4.5세대에서 시작하여 5세대, 나아가 6세대로의 진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게 장기적인 기술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곱째, 수출 시장에서의 공동이익입니다. KF-21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에서 인도네시아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여러 옵션을 검토하며 협상력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나 다른 대안들을 계속 거론하면서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KF-21입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 MOU는 결국 협상용 카드일 뿐이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긴 납기, 불확실한 기술 완성도, 14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성능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KF-21은 모든 면에서 인도네시아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 기술적 완성도, 경제적 부담, 산업 협력의 실질성, 정치적 안정성 등 어느 것 하나 KF-21이 뒤처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인도네시아의 이런 전략을 이해하면서도 꾸준히 KF-21의 우수성과 협력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후회하지 않을 만한 조건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대안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전투기 쇼핑 전략은 일시적인 협상 전술일 뿐이며 결국 경제성과 실용성, 그리고 장기적 국익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현실적 선택이 KF-21이었음을 입증하게 될 것이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진정한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